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의 화를 없애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도 지나고 뭐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요.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대화도 많이 모자르고 또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도 많이 적어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속에 쌓이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마음속에 화가 있고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화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화가 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화가 난 적이 있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의 화를 없애라인데요. 제가 오늘 한번 낭독해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의 화를 없애라. 오래 사귄 홍어가 더 맵고 코를 찌르지만 회는 사귀면 사귈수록 만병의 원인이 된다. 어느 날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에게 편지로 상담 요청을 해왔던 적이 있었다. 그녀는 공무원 남편과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들, 초등학교 교사인 딸을 두고 있었다. 남편은 퇴직한 후 늘 친구들과 밖으로만 떠들고 있고 자식들은 자신들의 일이 바빠서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가 급기야 불만으로 인해 화병이 생겼다고 한다. 선생님, 가족들이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거나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난 후 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마음속의 화가 완전히 사라지려면 지금부터 어떤 마음 공부를 해야 하나요? 나는 그 편지를 통해 한국의 중년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고민을 엿볼 수가 있었다. 통계에 의하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주부들이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하고 난 뒤 중년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정작 자신의 존재를 찾을 길이 없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나라 주부들은 심각한 세 가지 병에 걸려 있다. 하나는 자녀 교육병, 둘은 남편 출세병, 셋은 부자병이다. 우리 주부들은 오직 여기에 자신의 목을 매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 말을 부인한다고 해도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자녀 교육병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대표적인 것이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딸에 대한 교육열이다. 어머니가 딸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를 쌓게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학종 제도를 10분 활용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모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검찰은 왜 문제를 삼고 있을까? 다만 그 과정에서 표창장을 불법으로 발급받은 등 범법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지금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고 있다. 또 남편 출세병은 어떤가? 요즘 주부들은 친구들을 만나면 자신의 안부보다는 남의 남편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한다고 한다. 친구 남편이 회사에서 과장이나 부장으로 승진하면 겉으로는 축하를 해주면서도 도리어 속으로는 화병이 생긴다고 한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당신 만나서 고생만 한다. 내가 언제 사모님 소리 한번 듣겠어? 하고 달달 볶는다고 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주부들의 현실이다. 부자병은 또 어떤가? 친구가 강남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이룬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역세권 아파트라도 분양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청약 신청을 해댄다.
국가는 또 어떤가? 경기가 안 좋으면 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펴다가 아파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았다. 그러다 보니 서민의 꿈을 일순간 망가뜨려 놓았다. 이런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정도이다. 누구나 화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 않을 뿐이다. 물론 지금 나이 강의가 중년 여성이 화를 사귀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요지는 같다. 이렇듯 우리나라 주부들은 저마다 몸속에 화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는 가질수록 몸과 마음을 망가뜨려 놓기 때문에 빨리 사겨야 한다. 화를 사귄다는 어휘의 본뜻은 임시로 화를 참고 누른다이다. 오래 사귄 홍어가 더 맵고 코를 찌르지만 화는 사귀면 사귈수록 만병의 원인이 되므로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럼 화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래야 화를 사귀든지 죽이든지 다스리든지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가? 원인은 찾지 않고 화부터 먼저 버럭낸다. 원인과 원리를 모르고서 그저 참기만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화다. 하지만 화가 생기는 원인과 화의 원리를 안다면 애초부터 화는 생기지 않는다. 그럼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은 지금 왜 화가 났는가? 화를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생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상대방이 왜 자신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다. 남으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단 두 가지뿐이다. 첫째, 내가 정말 좋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와 둘째, 상대방이 오해를 했을 때이다. 앞의 것은 사과를 하면 되고 뒤의 것은 오해를 풀면 되는데 앞뒤 생각도 하지 않고 먼저 화부터 내는 성격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람은 일상을 통해서 몸속에 자신만의 에너지를 축적해 나간다. 이를 산과 사막에 비유해보자. 성격이 좋고 활발하면서 평소 남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은 에너지의 질량이 무거워서 나중에 큰 산이 되지만 나쁜 짓만 하면서 잘못 산 사람은 에너지의 질량이 모래알과 같이 낮아서 사막처럼 쉽게 흩어진다. 이처럼 좋지 않은 에너지들은 소멸되지 않고 공중에서 떠돌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와서 타인에게 전염된다. 그래서 질량이 낮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나쁜 짓을 하면 죄를 받고 좋은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아는 힘을 두고 철학에서는 물리라고 한다. 사람이 물리를 깨닫게 되면 상대의 의중을 알게 되고 대처하는 지혜가 빨리 생기지만 물리가 없는 사람은 남이 나쁜 말을 하면 쉽게 자제를 잃고 화부터 버럭내기 일쑤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도 만약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화나게 한다면 잘못을 알고 깨달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고쳐나가거나 앞으로 생길 좋지 않은 일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화를 누그러뜨리는 한 방법이다. 이렇듯 더 크게 보면 남의 지적도 자신에게 덕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상대에 의해 자신이 화를 내면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듦은 70%이고 상대방의 힘듦은 30%이기 때문이다. 욕이나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화가 생기면 자신에게 70%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30%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화를 내게 만든 상대방도 30%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봉변을 당한다.
그렇지만 상대는 나만큼 힘들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화해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나쁜 말이나 욕을 하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만 자신도 상처를 받는다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충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상대가 자신에게 화나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런 말을 들을 만큼 무언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것은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들이 조금씩 내 몸속에 누적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를 반성하라는 이야기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다. 살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지닌다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화를 잘 다스린다. 이것은 또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된다. 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마음속에 화를 없애라 어떠셨습니까? 그 누군들 이 마음속에 있는 화를 없애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없애고 싶지요. 내 탓은 아닌데 그죠? 왜 자꾸 나를 화나게 하는지 정말로 짜증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마주쳐야 나고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하나 가지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화가 났다라는 것은 누군가와 부딪혔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내 잘못은 30%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화가 나는 거지요. 나머지는 상대방이 70%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70%의 잘못을 내가 하고 상대방은 30%의 잘못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화가 더 많이 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화를 안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제가 공부한 기간이 이러한 정법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지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조금씩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게 많이 이렇게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여전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화를 내고 나서 곰곰이 보면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괜히 미안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은 화를 내면은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니까 돌아보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빨리 꼬리 내리고 상대방한테 잘못했으면 미안하면 미안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해주고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 빨리 노력합니다. 왜냐고요? 그래야 제 머리가 안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화를 낸다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제 마음대로 해줄 의무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거죠. 상대방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실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자신을 공부해서 제 자신을 더 질량을 갖추고 상대방이
내가 얘기했었을 때, 제 자신이 얘기했었을 때,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저 자신의 포지션을 좀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화를 그러니까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조금 참다가 낼 때는 냅니다. 그럼 좀 생각해 보면 제가 잘못했으면 꼬리 내리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라도 화를 안 내는 연습을 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도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책 소개 잠시 드리겠습니다. 통찰과 역설, 본질을 알면 모순이 보인다. 책 이름이고요. 저자 천공, 발행처 마음서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오부 깨달음에는 경계가 없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 만드세요.